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잘 나가는 업계에는 이상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핀테크 스타트업이 화랑이죠. 상장을 앞두고 나간 보도에 기자를 회유하려는 시도를 한 핀테크 기업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남는다면 국립인천대학교의 31살 교수에 대한 소식도 좀 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25년 11월 두 번째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육배춤을 두 번째 그것은 알기 싫다고요. 유피디고요. 안녕하세요. 건조 에디터입니다. 네, 뉴스토마토의 김태현 기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거래를 튼 언론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그중에 상당수는 몇 년간 제가 지켜봐 오던 분들이라고 제가 건조 에디터한테는 얘기를 네. 많이 했었죠. 보석함에 넣어두셨다. 그렇습니다. 그 3년 전이죠. 그 윤석열 취임할 때 뉴스버스라는 회사가 특종을 빵빵땅 터뜨렸어요. 그랬었죠? 예. 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어요. 최은순 씨를 수사하던 경찰을 콕 집어서 대통령 취임식에 불렀다. 그 왜 저 대통령 취임식에 온 사람들 보면은 네. 지금 특검의 사실상 교과서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 살이죠, 찾아가서 물어보면 된다. 네. 초대장이 곧 살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천공. 네. 아무도 모를 때 저 헬마우스가 우리 방송에 소개해줘가지고 사람들이 짜증나게 저게 뭐냐 짜친 거 가면었다고 뭐라고 했던 그 천공이 그런 때가 있었죠. 유튜브 10,000개씩 올렸을 때 만드신 분이 임금을 떼었다는 단독 기사도 뉴스버스가 냈고 네. 그게 다 김태형 기자의 특종이었어요. 그 사실은 요 기사들에 나와 있는 내용들보다 네. 뒷내용들이 더 재밌는 게 많습니다. 항상. 그래서 취재하다 보면. 제가 이제 김태형 기자의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특성들을 발견했거든요. 네. 사실 아주 어려운 전문 용어로 짜치단 말입니다. 천공은 심지어 이걸 네. 취재하다 말고 천공이 네. 월급을 안 받겠다는 각서를 직원들한테 받은 사실도 단독으로 나중에 또 나와요. 약간 놓칠 수 없어가 느껴지는. 네, 그 내용들을 보죠. 네. 그러면 이제 구상하고 아이디어를 잡고 취재할 때 누구까지 만나보고 어디까지 확인하느냐는 제각기 다른 능력치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얼마나 찌질하게 이것저것 다 알아보느냐. 그리고 그걸 정리한 다음에 어떤 주제의식으로 완성하느냐는 서로 다른 능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취재의 아이디어 내는 능력하고 그 현장 가서 붙들고 있는 피지컬이 한꺼번에 좋은 기자를 만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육각형. 예, 그게 제가 김태형 기자, 이분은 방송을 해야 된다라고 느꼈던 이유였는데, 다른 방송인 분들은 김태형 기자를 그렇게 보지 않았던지, 방송에 나와서 자꾸 딴 일만 시켜서, 네. 이분이 무슨 능력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았다. 사실 3, 4년 전에 만났으면 우리 이제 대표님도 저랑 방송 같이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요? 왜냐면 3, 4년 전에는 방송을 너무 못해갖고 네. 한 문장을 완성을 못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항상 긴장을 하고. 어떤 느낌인지 저도 네.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제 그게 처음 시작했던 방송이 이제 이동영 TV에 나와가지고 그렇죠. 이동영 작가, 박지훈 변호사, 최진봉 교수 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눌리죠. 네. 이동영 작가가 쳐다보면 한 문장이 완성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죽어나간 좋은 언론인들 많습니다. 제가 여럿 알고 있죠. 그 네. 놀라운 점이에요. 거기서 방송을 배우죠. 네. 영원히 방송이 안 늘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뛰어나다는 뜻인데. 그렇게 네. 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김어준의 다스베이다를 나갔는데 맞아요. 거기서는 이동영 작가의 눈빛이 아니라 그 이제 시청하러 오신 여러 분들의 네. 그 눈빛을 받다 보니까 제가 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거기서 옹알이를 떼고 그 뒤에 이제 방송에서 한 문장을 완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적기에 오신 것이다. 결국.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녹음하기 전에 밖에서도 얘기했는데 네. 우리 지난주에 김태형 기자님 처음 만날 때 우리가 나눴던 대화 우리 국립인천대의 31살 교수님 네.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방송 나간 다음에 온 재래 언론을 뒤덮었지만 했지만 그 사이에 김태형 기자님한테 연락한 사람이 없었다. 없었습니다. 단독을 떡하니 달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최근에 다른 분들 만났는데 단독 기사를 제가 썼는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물 같은 방송을 나오게 돼서 너무 기쁘다라는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풀고 네. 오늘 새로운 이야기들이 좀 있을 텐데 생소한 것도 많으실 테고 이것들을 들으신 다음에 잠깐 기억해 두시면 몇 년 뒤에 또 한번 헤드라인에 깔린 날이 올 거고 사람들은 그때 김태현이었다는 걸 잊었을 것이다. 네. 아니 몇 년도 아니죠. 이제 그 기자 생활하면서 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거의 한 달에 큰 기사 한두 개는 다 씁니다. 계속. 그 중에 이제 제가 쓴 거를 제가 썼다고 모르는 기사들이 몇 개 있는데 네. 하나가 최근에 그 한덕수가 대통령실에서 네. 포고령을 받던 그 CCTV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제가 쓴 거예요. 아 정말요? 제가 쓴 기사입니다. 그 맨날 천안 재생되는 그 영상 그거요? 그 영상이 그게 이제 재판정에 나온 뒤에 네. JTBC에서 단독이 나온 거고 네. 그 이전에 수사 단계에서 아 재판 전에 네. 네, 이 영상이 있고 그리고 이 그 대접견실에 CCTV가 있는지 모르고 이들끼리 보다가 어머. 그게 이제 녹화됐다는 거를 제가 처음 보도한 거예요. 영상이 돌기 전에. 예, 영상 돌기 전에. 예. 그러니까 이것도 다 모르시더라고요. 진짜 단독 크레딧 필수법 이런 거 하나 만들어야 돼요. 진짜. 이게 음악이나 게임 시장하고는 진짜 다른 게 네. 카피라이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 재래 언론. 그럼요. 근데 알고 보면 진짜 기자들 누가 먼저 이거 썼는지 어프리시에이션 없어요. 아, 그럼요. 상당히 없어요. 아니 기자들만큼 그 임경빈 친구 누구야? 그 맨날 입에 달고 사시는 분. 진짜는 CBS 이정주 네, 기자. 네. 그런 기자 몇 덜어 알거든요. 이거 내가 먼저 했다고 얘기를. 진짜네요. 2025년 5월 27일 168일 전에 보도하셨어요. 5월 뉴스토마토에서 대선 전인데? 168일이라고. 네. 제가 한참 전에 보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서야 도는데 네. 그 아마 많은 분들은 그걸로 기억하실 거예요. 윤건영 의원이 네. 매불쇼에 나와가지고 이 CCTV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때 이제 그 취재한 기자랑 통화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그게- 통화한 기자가 저예요. 세상이 좁은 건지 너무 네. 좁아서 문제인 건지. 이렇게 원전을 잘 네. 캐내는 언론인들 그 사실에서 자주 만날 겁니다. 네. 예. 그리고 하나 더. 뭐요? 그 네. 건진 법사의 그 관봉권 네. 그 띠지를 검찰이 개수한 후에 또 이 띠지가 사라져 있었다를 네. 보도한 것도 접니다. 그것도 제 기사예요. 57일 전 억울한 거 많죠? 건진 억울한 거 너무 검언권 많습니다. 센 후에도 디지 스티커 그대로. 사실 이 억울한 것만 얘기해도 방송. 방송 1시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김태형 기자의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풀어드리는데 저희가 도움이 돼서 다행입니다. 네. 앞으로 1시간 동안. 네. 그것은 알기 싫다는 큐어바이네이처 큐비엔 용산의 신뢰를 담당하고 있는 컴스테이션 내 손에 꼭 맞춘 수제 베이스 기타 W 베이스 건강한데 맛있는 조정치 농부의 더 착한 농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바쁜 하루 늘 시간에 쫓기는 당신의 건강을 위해 이것저것 챙기지 말고 하나로 케어하자. 혈행 개선, 눈 건강, 간 건강,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까지 한 방에.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웰 스마트 원팩. 제조원 한국 CNS팜 유통판매원 로아스웰.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겠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해 주십시오. 데스크탑에 한해서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수트처럼 꼭 맞춘 나무가 가진 고유의 소리, 진한 바디의 울림, 손끝에서 느껴지는 짜릿한 쾌감. 진짜 연주가 시작된다. 이 세상 단 하나. W-베이스. 난 고소해. 물론 바삭하고 심지어 달콤하기까지. 내가 없다면 재미있는 영화도 어쩐지 허전할걸? 난 조정치가 만들었어. 영화를 완성하는 맛. 조정치 팝콘. 자, 블랙 프라이데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들어와 봐 주셔야겠어요. 로아스웰입니다. 네. 로아스웰이 준비한 진짜 불프다운 할인 행사입니다. 스마트 원팩, 코큐텐 메가 홍국, 프로틴 이뮨 모두 최대 60% 할인을 합니다. 혈행 개선 오메가3, 눈 건강을 위한 루테인과 아스타잔틴, 간 건강 개선 밀크시슬에 스트레스 완화 테아닌까지 한 팩에 구성된 이거 뭐죠? 스마트 원팩이죠. 네. 바쁜 현대인들의 삶에 간편함을 선사할 스마트 원팩입니다. 다 들어있는 얘기예요. 한 번에 드실 수 있어요. 좋아요.
단백질의 질을 평가하는 아미노산 스코어에서 식약청 기준 85점을 훨씬 상회한 120점을 획득한 100점이 100점이 최고점이 아니고 120점이 가능한 거였어요. 드래곤볼 세계관이군요. 그런가 좋아요. 봐요. 아무튼 120점을 획득한 프로틴 앤 이뮨 그리고 순도 98%의 코엔자임 Q10 기능성 원료 홍국으로 혈압 관리, 혈행 개선, 항산화까지 올인원 케어가 가능한 코Q10 메가 홍국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엔자임 Q10이어서 코Q10이었군요. 네. 내 삶의 시계를 늦추는데 도움을 줄 만한 이런 좋은 제품들을 블랙 프라이데이에 걸맞는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액세스몰에서요. 그리고 14만 원대인 프로틴 3박스를 5만 원에 구입 가능하시다네요. 물론입니다. 엄청나게 싸네요. 간만입니다. 이 정도는. 네. 아무튼 뭐 요새 이 세 가지 중에 뭐 하나의 문제 없으신 분 없으시잖아요. 네.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액세스몰은 건강기능식품을 오는 대로 다 받지 않습니다. 고르느라 꽤 오랜 시간 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는 파트너들입니다. 로하스웰 액세스몰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얼마 오랫동안 진행하진 않아요. 자, 지난번에 하던 얘기 조금만 더 이어간 다음에 오늘의 본문을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 유담 교수님 임용특혜 의혹 가장 많이 파보고 가장 빠르게 파봤던 김태형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모든 언론이 다룬 건 사실입니다. 국정감사에도 나왔고요.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반부패 수사대에 배당이 됐는데 이런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인천대가 보관했었어야 할 지원자들의 정보가 소멸됐다. 콕 집어서 그 유튜브의 썸네일들은 유담 교수의 정보가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썸네일이 다 서류 증발. 그게 그거죠. 이제 서류 증발 유담 교수의 서류까지 증발됐다고 쓰신 분들은 네. 기사를 읽다가 마신 거예요. 아, 그게 사실이 아닌 아닙니다. 거죠. 네, 사실이 아닙니다. 자, 우리 이때 단독. 침착해야죠. 단독. 아니 네. 이 사건은 어차피 부패했어요. 그럼요. 팩트는 잘 체크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담 씨가 이제 지원했을 때까지 네. 총 12년 가량 되는 기간 동안 지원한 사람이 한 89명 정도가 됩니다. 12년 동안요. 왜냐하면 유담 교수가 지원했을 때 23명이 지원을 했고 네. 그 이전까지 66명이 지원을 했으니까 89명이 맞죠. 네. 근데 이번 지원자들 말고 다른 지원자들, 그러니까 그 앞전에 66명의 서류가 중요했던 시점이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10년 이상 그 적격자를 못 찾았다. 그래서 유담을 뽑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 10년치가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하죠. 네. 근데 인천대와 뭐 여러 이제 규정들을 찾아보면 영구 보존하도록 돼 있어요. 서류를요. 서류를. 그러면 66명의 서류도 당연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가 요구를 해보니까 그 서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기사로 적었는데 네. 신분을 알 수 없는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네. 자기가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갖고 있는 자료 좀 다 줘봐라 이러는 거예요. 아, 의기가 충천한 랜덤한 시민 우리가 일하면서 자주 만나죠. 아이고. 예, 제가 이제 얼굴 가리고 이름 가리는 사람의 말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자료를 달라 하니 당연히 줄 수 없죠. 들을 수 없죠. 그랬더니 네. 그 자료를 못 받고 그냥 이제 고발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기사를 종합하여. 네. 근데 그 고발을 하면서 어떤 언론사에다가 고발장을 제보를 했나 봐요. 네. 근데 그 제보했던 내용들이 제 기사를 정확하게 이제 읽지 않고 유담 교수의 이제 지원서까지 없었다라는 식으로 나가버려서 온 사방에서 지금 다 오보가 나고 있습니다. 아, 저 지금 원문을 봤는데 총 66명이 지원했으나 유일하게 유 씨만 임용된 겁니다. 아울러 인천대가 보관했어야 할 이전 지원자들의 모든 서류와 정보가 소멸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라고 그렇죠. 적혀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합친 거네요. 두 문장을. 합친 거죠. 네. 네, 66명 중 유 씨가 있었는데 아울러 그 서류들이 모두 소멸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합쳐버린 거네요. 그렇죠. 총 89명이고 23명의 네. 자료는 있지만 네. 유담 씨를 포함해서 네. 그런데 그 앞에 66명의 자료가 없다는 걸로 지금 기사 나가고 그 쉬운 이미지만 잘못 남겨버린 네. 따라서 모든 보도가 오보가 되는 상황을 우리가 이번 주 화요일에 박판규 변호사하고 그랬었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네. 결국 국가가 이걸 환수할 수 없으니 보수 측의 주장은 틀렸다. 애초에 안 된다. 근데도 지금 이번 주 내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TV 좀 오늘까지도. 들어보면 계속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랑 비슷한 원리인 것 같은 게 어떤 민주시민들은 유담 교수가 싫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주로 세상이 모두 부패했을 거라고 믿고 싶잖아요? 사실 지금까지 봤을 때 상황이 그렇긴 해요.
하지만 스토리의 해석은 틀렸잖아요. 지금 설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김태형 기자님이 해주신 10년간 기다렸는데 적당한 지원자가 안 나타나서 유담 교수를 뽑게 됐다라는 스토리를 검증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유담 교수의 레주메가 아니라 나머지 컴페티터의 레주메인데 그게 없어졌다고 했지 유담 교수께 없어졌다고 안 했는데 어떤 화가 난 집단지성이 이걸 왜곡시켜 버렸고 그게 모든 재래 언론에 다 퍼졌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의심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신분을 다 감추고 저한테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고발을 하려면 자기 신분을 밝히고 그렇죠. 우리가 이런 의도가 있다. 그리고 고발하고 신원을 싶다. 잘 감춰 달라. 나 네. 이런 사람인데. 네.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를 다 감추고 자료를 달라. 그러면 나는 너네 편일 수도 있고 너네 편이 아닐 수도 있어. 여기서부터는 스파이 게임이죠. 네, 그러네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요게 의도적인 오보인지 마피아 아닌가 네. 같은데. 아니면 이제 정말 실수로 오보인 건지 그건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경찰에다가 애초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을 했으면 경찰 입장에서는 고발장을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게다가 고발장 모양으로 된 수사 방해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이건 거예요. 저 거대한 수십 개, 수백 개 회사의 재래 언론들이 왜 지금 김태형 기자가 한 이 의심을 안 하고 내보냈지? 헤드라인으로? 제가 궁금한 부분도 딱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받아보면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 진선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했잖아요. 네. 그 질의한 내용이 이제 저희 언론 제 보도와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도 안 한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진선미 의원한테 연락을 해서, 네. 의원실에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사를 쓰려고 하니, 자료를 좀 달라라고 이제 기자들 충분히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의원실에서 안 줄 리가 없죠. 근데 그만큼을 안 한 거예요. 의원실까지 안 나가고 그냥 유담 단독 이렇게 치면은 네이버 뉴스가 얼마나 잘 보여주는데요. 그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나 저러나 의심할 구석이 많은 건 맞지만 문제는 지금 여기 잘못된 가설을 거기 밑에 깔아놓고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면 나중에 언젠가는 유담 교수가 억울했다는 이야기가 새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사에 방해를 받는 상황이에요. 네. 만약에 경찰 내부에서 이걸 미적거리고 수사를 잘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 지금 오보가 나오고 있는 게 수사를 덜하는 이유로 작용할 수도 있게 돼요. 그렇죠. 예, 철저하지 못하면 거꾸로 넘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배당이 됐기 때문에 네. 수사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되는 거는 저도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 네, 뭐 감사도 한다고 하고. 예, 그 내용들 하고, 그리고 어제 이제 교육위 전체 회의가 있었거든요. 화요일에, 네. 전체 회의에서는 진선미 의원과 강경숙 의원이, 그러니까 진선미 민주당 의원과 강경숙 혁신당이죠. 조국혁신당 네. 의원이 각각 이 유담 씨와 관련된 질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강경숙 의원이 요구를 한 게 뭐냐면 이 사안은 인천대 내부에서도 하기가 어렵고 교육부에서도 할 권한이 없다면 인천대는 국립대이기 때문에 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줘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이번 주 금요일쯤에는, 그러니까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그와 관련된 의결이나 아니면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정이 전망이 됩니다. 만약에 감사원이 감사를 하게 된다면 요 사안도 밝혀질 것이고, 그리고 인천대 국립대인 인천대 내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던 여러 임용 특혜와 관련된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고3들은 네. 인천대라고 안 불러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국립인천대라고 합니다. 아, 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원서 쓸 때는 국립인천대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 국립대에 채용 비리가 별로 없는 이유는 교육부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럼요. 예. 근데 그런 걸로 보이는 게 있었죠. 교육부가 그렇죠. 그동안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명해 주신 거는 교육위의 구성 대충 보면 민주당과 혁신당이 합의하면 얼마든지 국회가 교육부를 견제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젠 국회까지 무조건 넘어온 거예요. 네. 예.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든 간에 그건 경찰 알아서 할 일이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네. 인천대가 이제 1차 심사는 정량평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었죠. 근데 정량평가에서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력과 경력 네. 이 만점을 받은 게 유담 씨를 포함해서 총 3명이에요. 네. 근데 인천대가 저희 그 보도 나간 뒤에 해명했던 내용이 뭐냐면
학력은 국제 경영학 그리고 경력은 국제 경영 강의 경력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점을 줬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유담씨를 제외하고 국제 경영 전공한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네. 지원자 중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유담씨를 포함해서 그 나머지 2명이 국제 경영을 전공한 사람이 만점을 받았으면 한 명은 유담씨 때문에 국제 경영인데도 만점 못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분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점수를 보면 그 점수가 바뀌면 유담씨 떨어집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반대로 경력 같은 경우에 네. 국제 경영 연구 교수, 강사, 조교수, 뭐 초빙 교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7명이에요. 그분들 중에 만점을 못 받은 사람이 그러면 최소한 한 4-5명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점수를 받잖아요. 그러면 또 등수가 바뀝니다. 유담 씨가 또 등수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량평가라고 했는데 그리고 인천대가 제시한 기준이 있는데 어떻게 유담 씨만 만점을 맞냐는 거예요. 그때 그 정량에 대해서 김태원 기자가 그 량이 뭔지 자세히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럼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네. 저울에 놨는데 유담 씨의 깃털을 올렸던 유담 씨 쪽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저울이. 그럼 그럼요. 저울이 잘못된 거죠. 네. 아니, 이렇게 깃털을 잡고 저울 네. 누른 거예요. 그런 누가. 거죠. 네, 꾹 누른 거예요. 그렇게밖에 의심이 안 되죠. 왜냐하면 네. 정량평가면 기준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와서 설명했던 그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 기준들은 그러니까 이제 임용된 뒤에 그 조교수를 줄지 정교수를 줄지 네. 그거에 대한 평가 기준이지 이 신입 교수들에 대한 이번에 이제 공고가 나왔던 그 교수들에 네. 대한 평가 점수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기준으로 내놨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네. 공개해 놓은 기준을 가지고 네. 그게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또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자꾸 말을 바꾸네요, 인천대가.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감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앞으로 교육위의 국회의원들, 위원들이 의심해야 될 첫 번째 끈은 그거라고 지금 설명해 주신 거 아니에요. 인천대 안에 이 교수님 아버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나. 그 부분은 당연히 이제 좀 확인이 돼야죠. 그게 근데 지금 가장 가까이 앞으로 그 국회에서 터져나올 이야기들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딱 특정 지어가지고 문제가 있다, 관련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인천대 총장이 윤석열 정부에 있던 사람이고요, 박근혜 정부에서 있던 사람이고, 네. 그 이제 민경욱 씨랑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친박 그 관련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쪽 로열로드죠. 친박 다음에 선거부정론자. 네. 네. 사실은 진짜 이제 네. 그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나오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친박이었어요. 친박이 뭐랄까 우쭈쭈 키워주던 그럼요. 길이나였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 당대표 비서실장. 박근혜와의 관계성은 어떻게 좀 멀어졌을 수 있으나 그 시기에 붙어 있던 여러 이제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관련성은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갈라질 때 파벌에 있던 사람들을 지분으로서 떼가기도 하죠. 정치인들은 그렇죠. 종종. 그중에 유승민과 매우 친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인천대에 있을 텐데. 네. 또 경제학부 일단 출신. 총장님이 그런 분이고 경제학부 출신이시고. 네. 네. 지난번 얘기 여기까지만. 네. 네. 우리가 이제 경제 얘기를 우리 방송에서 거의 안 해가지고 설명을 얼마나 친절하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이제 이걸 공부를 해보고 확신을 한 건 이 회사 혹은 이와 비슷한 짓을 했던 회사들 때문에 곧 시끄러운 일이 생길 겁니다. 네. 예전보다 많은 분들이 투자에 손을 대고 계시고 한국 투자 자본이 지금 갑자기 배로 불어나고 있는 시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관심이 그러면 쉽고 편하고 확실한 수익이라면서 꼬시는 사람들은 더 늘어날 거예요. 원래부터 많았지만. 그렇죠. 아데나 소프트라는 핀테크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죠? 이 회사가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이 소프트라고 하는 그 실체를 제가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아테나 소프트 할 때 소프트. 예. 이 회사가 이제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소프트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네. 그 내용을 제가 아무리 취재를 해봐도 본인들은 뭐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 저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뭔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네. 어떤 시스템을 갖고 하는 거고 소프트웨어를 자기네들이 수출을 하고 있다. 네. 이제 요 내용을 듣고 일전에 나왔던 한 언론사 서울경제신문이라는 곳에 이제 보도를 제가 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서울경제신문의 보도가 뭐였냐면 코인리스라는 곳이 있어요. 코인리스. 네, 이것도 코인리스. 뜻만 가지고는 알 수. 코인임 뭐 이런 거잖아요. 코인임 약간 이런 네. 건데 코인리스라고 하는 이제 가상자산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여기 네. 플랫폼이라고 하면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 코인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이 올라오는 네. 플랫폼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런 정보들만 오가는 게 아니라 거래소도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운영을 하는 그 방법이 네. 네. 국내에 있는 투자자들을 데리고 해외에 있는 거래소에 투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뭐가 문제가 되냐 생각을 해보면 국내에 있는 그 투자자들을 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해외에 있는 거래소에다가 투자를 하게 만드는 것, 중개해 주는 거예요. 중개해 주는 거, 네. 그거는 불법입니다. 그쵸, 할 수가 그쵸. 없습니다. 네. 그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증권사들, 그러니까 뭐 미래에셋이라던가 뭐 우리가 이제 들어본 네. 그 증권사들만 할 수 있는 건데 아무런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서 이런 이제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제가 알게 돼요. 기사를 보고.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튀어나왔냐? 그 금융위 FIU에서 네. 이게 이제 불법으로 해외에 법인을 두고 선물 거래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코인 거래를 하게 하는 것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제 시작했다. 보도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이라는 건 네. 이제 우리나라의 뭐 토스뱅크나 카카오뱅크 커나갈 때도 그런 비슷한 게 있었는데 비슷한 정보를 모아주는 서비스로 시작을 한 다음에 나중에 기나긴 로비를 통해서 은행이 되고 증권이 돼요. 그렇죠. 그 과정은 결국 우리를 넣어달라고 로비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라이센스를 받는 건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애초에 이 디지털 자산 플랫폼 라이센스라는 걸 갖추지 못한 나라들도 아직 되게 많고 네. 한국에 있는지도 저는 잘 모릅니다. 예. 근데 그 라이센스가 국가마다 있는지 없는지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해외에 걸 투자할 수 있다? 대단한 우리나라의 금융 기업들도 외국 주식 투자하는데 라이센스 받는 것도 그렇게 힘든 일인데. 근데 그보다도 위험한 선물 투자를 하라고 한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이 아데나 소프트라는 곳이 아까 이제 저한테 처음에 질문을 하셨지만 여기가 그냥 이제 문헌상으로 글자로만 표현을 해보자면 어떤 거라는 곳이냐면 네. 외환거래, FX 및 자금 결제, 솔루션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수출업체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가상자산과 관련된 여러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네. 수출을 한다. 그냥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굳이 같아요. 비교를 하자면 약간 카드 단말기 회사 그런 느낌 같은 건가요? 이게 그렇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그거 끝은 수출업체로 끝나는데 네. 그럼 소프트웨어만 수출하면 됐지. 왜 그 소프트웨어를 쓰는 가상자산 플랫폼 어떻게 말하면 은행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걸 어떻게 운영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코인리스와 관련된 내용을 취재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취재를 시작하다가 그 내부자를 만나게 돼요. 예. 그 내부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이런저런 제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데나 소프트라는 곳이 마진 거래로 재미를 봤던 곳이다. 마진 거래. 예, 마진 거래라는 것은 이것도 진짜 설명하기가 제가 쉽지 않은데 마진 거래는 일단 이제 문헌상으로는 이런 설명이에요. 네. 투자자가 자신의 자본보다 더 큰 규모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 증권사나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는 투자 방식. 네. 예. 그래서
소액의 증거금으로 큰 규모의 투자를 가능하게 하며 잠재적 수익을 높이는 동시에 가격 변동에 따라 원금 손실의 위험도 매우 큰 투자 방식. 그러니까 내 돈 100만 원이랑 은행에서 900만 원을 빌려서 1000만 원 투자를 했는데 네, 그래가지고 10% 수익이 나면은 나는 1000만 원 넘게 수익을 보지만 네. 망하면은 난 1000만 원 갚아야 돼. 그렇게 된 되는 거죠. 예. 저는 때로 그걸 이제 제가 주식을 배운 지 지금 보름이 조금 넘었는데요. 네. 나이에 비해 늦게 배웠죠. 아, 저는 그런 걸 이제 그 카카오하고 비교하거든요. 네. 네. 90% 카카오, 75% 카카오 각각 맛이 다르잖아요. 카카오 초콜릿. 그러니까 이 마진 성에 거래는 네. 90% 사기입니다. 개인한테는. 그렇죠. 아, 보통 위험한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뭐 그래서 기업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진 거래라고 하면 사실상 사기에 가깝다는 얘기를 모든 분들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하실 줄 아는 분들은 개인이 마진 거래를 이렇게 다 물음표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취재하다 보니까 이 아데나 소프트라는 곳이 2012년부터 영국에 있는 2012년이요? 네, 2012년이요. 오, 오래됐네. 네, 영국에 있는 어떤 업체를 통해서 마진 거래를 해온 정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완전 파이오니어네. 아니 비트코인이 뭐 100달러 하고 그러던 때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그래서 그 회사의 그 법인을 이제 주주 명부를 떼보니까 이 아데나 소프트에 지금 있는 핵심 멤버들의 이름과 그 2012년에 영국에 있는 그 마진거래 업체의 주주 명부랑 일치합니다. 그거 확인해 보셨고. 네.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취재하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 이 마진거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국내에 있는 투자자들을 유치해서 이 영국에 있는 그 마진 거래소에다가 거래를 하게 만들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법 마진 거래를 하고 있었다라는 걸 제가 보도를 하게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네. 자 개념이 몇 가지 혼재되는데 여기에 뭐 꼭 크립토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제가 못 들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크립토가 있었다면 더 문제가 되죠. 지금도 플랫폼 라이센스가 없는데 네. 외국에다가 한국 사람들 돈을 끌어다가 마진 거래를 시도했다. 근데 마진 거래의 개념을 우리가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나 없는데 내 신용 가지고 돈을 왕창 땡겨서 즉 빌려서 투자를 하는 건데 소비자들이 거기에다 돈을 맡긴 사람들이 내가 그걸 빌려줬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알 수 없죠. 그러면 그건 마진 거래가 아니고 네. 그냥 남의 돈을 위탁한 돈을 불법으로 갖다 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취재하는 동안 또 어떤 그 일들이 있었냐면요. 네. 요 업체가 해외에 있는 업체인 줄 알고 네. 경찰에 몇 번 수사 의뢰가 들어와서 경찰도 여기를 수사하려다가 포기를 했던 거예요. 돈을 잃은 분들이 계셨나 보군요. 네. 피해자는 있고요. 피해자는 네.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해외에 있는 업체인 줄 알고 실제로 수사를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취재를 하면서 여기가 해외에 있는 업체가 아니라 국내에 그것도 이제 서초동에 가면 네. 강남 쪽에 가면 이 범죄자 그러니까 그 범죄자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이제 금융 사기와 관련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분들이 네. 업자분들이 모여 있는 약간 단지 같은 곳이 있습니다. 던전이 그러니까, 있어요. 네. 금융인들이신데 보고 있으면 좀 괜히 킹 약간, 받는 사람들이 알수 없는 마을을 말을 일구고 하고. 있어요. 네. 네. 이제 그렇게 딱 얘기가 나오면 이제 딱 짚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네. 하나가 이제 뱅뱅 사거리 네, 그렇죠. 그리고 아가방 건물 뭐 이런 이제 네. 그 뱅뱅 사거리가 그 네. 대신증권 객장에 모여있던 건달들이 모여가지고 그 주변에 사무실 받는다는 거. 근데 그 사람들이 길 건너에 프루덴셜 생명이 뱅뱅보다 대신이 더 잘 보였어요. 그 길 건너에 프루덴셜 타워라고 엄청 큰 건물이 네. 생겼습니다. 그 보험회사입니까? 그걸 그 배경으로 놓고 사진을 찍어서 셀카를 찍어서 프로필을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게 그런 분들이 어느 동네 그게 마치 부천역에 유튜버 많이 모인 거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 비슷한 겁니다. 이름부터 킹 받는다. 네. 이러고 킹 받는 뱅뱅 일을 사거리, 하자 이러고. 네, 아가방 건물 뭐 이런 것들. 네네네. 근데 딱 거기에서 이제 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삘이 딱 꽂힌 거죠. 야 여기 파보면 뭐가 나온다. 그래서 이 불법 FX 마진 거래를 한다는 걸 시작으로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취재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네. 네. 그러면 그 김태형 기자한테 이 회사에서 연락 온 것도 얼마 안 됐겠어요.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제가 자, 그 취재 대상한테 연락을 받으신 지 얼마 안 됐대요. 왜 이제 이분들한테 반론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제가 질문지를 보냈는데 네. 그 질문지를 보면은 아마 이제 제가 이따 나갈 때 제작진분들한테 제가 질문한 내용을 공유를 해드리면 네. 굉장히 이제 킹 받으실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알고 때리는 거거든요. 아. 질문 자체가 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했어요. 너네 이거 갖고 있는 거 맞는데 이거 왜 이랬어? 이거는 내가 확인해 보니까 이런 거던데 이거 왜 그런 거야? 아, 답은 yes or no만 되는 거군요. yes or no 아니면 이제 명확하게 해명을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마 질문지를 보시면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제 이해를 하실 텐데 네. 여기서 처음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기자님이 알고 있는 게 굉장히 구체적인데 허위 사실이다. 라고 얘기해요.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것과 허위 사실은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허위적인 구체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이러면서 이런 구체적인 구라를 받는. 아,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틀리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화장실 변기가 막혔어요. 네. 변기가 막혔으면 네. 거기에 누군가가 굉장히 푸짐하게 싸놓고 갔다는 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의심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의심될 뿐만 아니라 네. 그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까지 봤어요. 아, CCTV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네. 아까 배 아프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지금은 괜찮네. 음. 아까 저기 화장실 들어가는 거 보이던데. 그 전까지는 안 CCTV 는 막혀 있던데. 안 막혀 있던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이 사람은 당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야, 너 그거 구체적으로 나를 딴쟁이로 만드는 거야. 모함하는 거야. 매우 구체적이지만 허위 사실이야. 허위 사실이야. 이렇게 가는 거죠. 아, 그럼 그 말은 허위 사실이라는 단어는 법적 디펜스네요. 법적 디펜스죠. 예. 그래서 최근에 불과 이제 한두 달 전에 요 이제 제가 질문을 한 매번 기사 쓸 때마다 보내요. 내가 이런 거 확인됐는데 너네 이거 한번 해명해봐라. 이렇게 보내는데 그 건 관련해서 하루는 저한테 이제 기사가 나가기 전에 네. 혹시 기사를 조금만 늦춰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박해. 네. 네. 그래서 아니 기사를 왜 늦추냐 사실관계 확인됐고 네. 데스크에서는 지금 기사 내보낸다고 하는데 해명을 줘라. 네. 근데 해명을 주지 않고 그러면 우리도 뭐 어떤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조치하시고 기사 나간 다음에 다시 연락 줘라. 그랬더니 만나자는 거예요. 기사가 나간 뒤에. 오, 네. 네. 만나서 그러면 할 얘기가 뭐냐. 난 궁금한 거 있으니까 그러면 만나서 난 궁금한 거 물어보고 당신들 할 얘기 다 해라. 그랬더니. 만났죠.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저기 서초동에 그 검찰청 앞에 네. 투썸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투썸 플레이스에 네. 그 회사 관계자분 두 분이 온 거예요. 두 분이 와서 이제 저한테 설명을 하는 거죠. 기자님이 보실 때 요거 이상해 보일 수 있다. 근데 우리 사업은 원래 그런 거라서 이게 이상하지 않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회사와 회사가 윈윈할 수 있는 건설적인 대화를 하고 싶다. 네? 그 회사 회사와 회사 여기서 네. 한쪽 회사는 취재 대상이 되는 대상이고 네, 아데나. 마진 거래를 불법으로 했다고 의심을 받을 수 있는 회사와 아데나 소프트. 뉴스 토마토가 그러니까요. 윈윈을 하려면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윈윈을 하는 건설적인 대화를 하고 싶다. 부장을 만나게 해달라. 네? 그래서 그 부장을 만나는 거는 그건 뭐 나중 얘기고 그러면 정말 나한테 지금 오늘 나와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앞으로 기사 방향성과 그리고 건설적인 대화 두 가지를 지금 나한테 얘기하고 싶다는 거냐. 건설적인 대화가 뭐냐. 네. 그랬더니 킹 받아야 돼. 지금 여기서는 말을 못하지만 네. 건설적인 대화를 하고 싶다. 이러고 그날 저한테 건설적인 대화를 하고 싶다는 네. 사람이 며칠 뒤에 이제 해외로 출국을 해요. 근데 문자를 저한테 남기고 가요. 앞으로 건설적인 대화는 회사에 누구랑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건설적인 대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선행매매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건설주에 투자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 건설적인 대화는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가 돈 줄 테니까 기사 쓰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아주 재밌어지네요. 여러분 경제라고 재미없을 줄 알았죠. 생각보다 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건 이렇게까지 어른들의 얘기를 제가 건설적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재래 언론의 경제부장들, 베테랑들
본인들이 창간하는 이유가 이런 거인 어른들 많아요. 네. 그리고 그건 그 부장급들 되면 제 나이 또래 된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양심에 적어도 제가 만나본 바로는 양심에 그렇게 찔려하지도 않아요. 이 공략집도 정도는 있고. 나쁘지도 않아. 네. 그럼 진짜 돈 나쁜 게 뭐야 형. 그래서 그 모델로 김만배를 본 거죠 우리는. 어둠의 사회복지사. 예. 그러니까 내가 치고 네. 여러분은 나를 로비스트라고 부르지만 사실 내가 사회복지사 하는 일이 전혀 다르지 않다. 대신 임금이 1,000억대일 뿐이다. 아니 보시면 저 그 네. 대장동에서 번 돈을 가지고 그 퇴직한 은퇴한 언론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사회복지를 합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네. 여러 이제 언론인들이 혜택을 받은 걸로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거고 실제 그래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신 건데 네. 게다가 그 작은 언론사들이 그걸로 회사를 키워요. 그럼요. 신입 기자들을 그쵸. 키워요. 진짜로 이런 회사들을 포함해서 큰 회사, 작은 회사들이 소소한 경제지들을 먹여 살리는 곳들이 정말 많이 있고 실제로 이 아데나 소프트라는 기업과 관련된 좋은 기사들도 많거든요. 그걸 내준 자그마한 업체들을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재밌죠. 건설적인 대화를 했나 보다. 건설적인 대화인데 공개된 곳에서는 말 못해. 건설적인 프라이빗한 대화를 했나 보다. 진짜 재밌는 포인트 하나 뭐냐면 네. 아데나 소프트에서 나오는 여러 이제 보도자료 형태의 기사들이거든요. 네. 그 기사들 조금만 내려보면 그날 제 기사가 나간 겁니다. 제 기사 나간 날 그 기사들이 나와요. 내려야 돼라고 한 거군요. 기사를 내려야 되니까. 밀어내려고. 월요일에 그 공정위하고 재판을 붙었던 빙그레가 최종 패소를 해가지고 388억 원인가 추징금을 내게 돼요. 그게 이제 그 아이스크림 담합 때문이었거든요. 그 기사가 나간 날 빙그레를 찾아보면 요플레 대추맛 기사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죠. 바로 그런- 그 얘기했었죠. 지금 이 회사 리니지에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겠네요. 너무 고마워하고 있죠. 네, 지금 그 리니지 안에 그 자금이 아데나이라서. 네, 근데 회사 이름이 근데 회사가 NC 소프트. 맞다 NC 소프트 아데나잖아. 아데나. 그래서 아데나랑 소프트를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NC 소프트의 리니지 지금 그밖에 없어요. 아이템 물가 얘기밖에 없지. 네, 4주년 업데이트 한다고 지금. 야 그것도 전술이네 이 이름도. 너무 웃겨요. 아무튼 본론은 김태현 기자도 뉴스토마토도 회유하려고 시도했었고 네, 회유는요 절대 한 번 하지 않습니다 사람 인생에서. 그렇죠. 한 번 회유해본 회사는 계속 회유합니다. 이런 습관이 있는 회사고. 네, 회유와 동시에 뭘 하려고 이제 제가 봤냐면 네. 이 사람들이 제보자를 특정하려고 했어요. 네. 네. 그 내부인 만나셨다는. 네, 제보자를 특정을 해가지고 이 제보자가 누군지 저한테 이제 여러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저희가 제보자를 특정하려는 건 아니고 제보자는 관심이 없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남자예요 여자예요. 어디 저희랑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있는 지금 내부 사람이에요? 여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별자리는 뭐예요? 네. 했겠지. 근데 이번에 한참 지나서 언중이에다가 제소를 해서 네. 저한테 이제 언중이에서 이제 날라옵니다 문서가. 근데 그 문서에서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제 기사가 모두 허위고, 모두 허위. 네, 그리고 구체적인 허위. 구체적인 허위. 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네가 해명한 내용들을 가지고 모든 게 다 확인됐다라고 이제 네. 기사를 게재해라라는 걸 지금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음. 근데 그 내용을 아무리 읽어봐도 뭘 확인했다는 건지, 뭘 밝혔다는 건지, 그리고 제 기사가 뭐가 허위라는 건지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른들 내용 없는 긴 글 참 잘 쓰죠. 그렇죠. 그 얼마나 이게 어른들의 세상입니까? 불과 얼마 전에 기사를 낸 기자를 회유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안 된 다음에 언론중재위원회에 들고 가서 우리가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자, 우리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네. 이게 개념들을 배워야 돼요. 네. 가공거래. 이게 뭡니까? 가공거래를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아데나 소프트가 하는 일 중에 하나래요. 예, 네. 우리가 이제 예전에 큰 삼성이나 여러 기업들 봤을 때 네. 자전거래라는 개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자전거래라는 게 네. 실제 어떤 매출이나 아니면 뭐 매입 같은 게 없는데 자기와 관련된 회사에다가 요걸 했다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네. 돈을 거기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자금을
그러니까 이게 이 회사가 이제 해외에다가 거래소를 열어놓고 그리고 자금을 거기서 이제 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자금을 벌어오기 위해서 여러 회사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랑 거래하는 것처럼 해서 그 자금들 갖고 오는 겁니다. 국내로.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안 해본 사람한테 설명하기가 정말 힘든데 네. 작은 동네 구멍가게를 방식으로 설명을 하면 저긴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매출이 크네. 네. 그러면 주변에 가짜 계산서를 내줄 수 있는 다른 사업자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건을 실제로는 한 개 들여놓고 한 개 팔았는데 100개 받아온 것처럼 계산서를 끊습니다. 이게 보통 가공거래. 네. 말 그대로 가공 거래네요. 네. 그렇죠. 가공된 거래인 네. 거죠. 그러면 종종 세제 혜택이 왜곡되고 예. 그리고 실제로 매출이 크면 돈을 많이 땡길 수 있어요, 은행으로부터. 그렇죠. 대출 그렇죠. 많이 받을 수 있고. 예, 국가도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국가는 신용등급이 높단 말이에요. 투자 예. 받을 때도 유리할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상 소소해 보이지만 사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어떻게 이 부분을 증명을 했냐면 아데나 소프트가 거래를 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해외에 있는 회사들. 있죠. 있다고 하겠죠. 또 네. 그 네. 수출하는 거 주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얘네가 그러니까 자기네 소프트가 굉장히 그 은밀하고 네. 그리고 암호화돼 있는 소프트이기 때문에 네. 고객사들의 정보도 다 비밀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죠. 네. 그래도 국세청은 알아야죠. 아, 그럼요. 예. 근데 이제 고객사의 정보가 그들이 안 준다고 해서 취재하는 기자가 못 알아내는 건 또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네. 중요합니다. 네. 고객사의 명부를 찾아서 보니까 음. 아까 제가 말했던 2012년에 만들었던 그 영국에 있는 FX 마진거래 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이름으로 회사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가방 건물에 있는 그 자기들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끼리 해외에 있는 것처럼 이 회사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돈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뭐 1층은 아프리카고 2층은 남미고 3위는 동남아시아고 막 이런 뭐 거예요? 벨라루스, 네. 지역 축제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 10명의 파티원이 있다고 네. 쳐요. 하나의 회사를 하기로 해요. 그리고 10명이 흩어져가지고 각기 다른 회사를 전 세계에 만들어요. 그런 거죠. 그리고 서로 갈아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들을 제가 어떻게 찾았는지 아십니까? 그 진짜 황당하게 네. 이 아데나 소프트의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 사람 이력서가 이력서가 본인이 이제 이직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 소개를 하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구글에 검색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력서를 보니까 여기서 제가 의심하고 있는 업체들에서 근무했다고 다 나오는 거예요. A 회사, B 회사, C 회사 이렇게 했다고 나오는데 다 아데나 소프트하고 거래했던 회사고 네. 다 그 아데나 소프트의 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그 사람은 또 그 이력을 부풀리려고 그걸 다 다른 회사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썼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 저 박채린 기자하고 얘기할 때 네. 통일교가 잘 나가는 저 미국 정치인들한테 돈 파박 쓰는 이유를 얘기했잖아요. 네. 자기들의 레주메를 부풀리기 위해서 하입. 거래 내역이 커 보이고 튼실해 보이고 10년 동안 오랫동안 한 걸로 보이면 마진 거래 같은 거 하는 거 증권회사 아니면 위법인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면 믿기 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투자 업계의 개미 지옥이라는 게 얼마나 공들여서 꾸미느냐가 일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음. 이제 기사를 찾아보면 네. 이 아데나 소프트라는 곳이 과거에 이 상장을 하려다가 철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뭐 금방 발견되더라고요. 네, 네. 바로 기사가 검색이 되는데 네. 상장을 했다가 철회한다. 음.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이제 황당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한국 거래소에서는 내부 기준으로 아마 한 45일 정도 안에 이 상장 심사를 끝낸다라고 돼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얘네가 거의 6개월 정도를 끌었다가 철회를 해요. 네. 근데 이례적이네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근데 철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얘네가 그 아데나 소프트라는 곳이 이제 제가 취재한 것처럼 그 상장 심사를 하는데 자기 그 고객사 거래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명확하게 제출을 못했다라는 얘기가 저한테 들린 거죠. 이제는 예상 가능하죠. 김태형 기자가 혼자 찾아낼 수 있을 거라면 네. 한국거래소에 그 많은 직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럼요. 곧 IPO라는데 네. 그건 금방 찾아내야죠. 이게 2020년 머니투데이 단독으로 처음 얘기가 그렇죠. 나왔었네요. 그때 나왔죠. 네, 여기도 해외 거래처 투명성 우려 심사철회 배경 분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아데나 소프트가 왜 그렇게까지 관심을 받았었냐면 네. 여기가 수출 금자탑을 받아요. 수출 금자탑에서 수출 금탑. 네. 그 장관상을 받고요. 네. 음. 그리고 모범 납세자상을 받습니다. 네?
이게 무슨 적십자사 그분 예를 들어 이제 신천지 코로나 방역 표창 같은데. 그러니까 가공거래 하신 분 중 모범 납세자라는 그렇죠. 건 이제 연쇄 살인마 중 헌혈왕 뭐 이런 거 같은 거거든요. 이게 무슨 그 자기 피인지 알 수도 없어 심지어. 내 돈인지 남의 돈인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네. 갖고 텍스터냐? 갖고 올 때 그 갖고 오는 거에 대한 또 세금은 낸 거예요. 매력 있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저한테 주장하기로는 이번에 이제 언중이에 나온 그 문서들 보니까 네. 내용을 보니까 자기네가 이 이제 상장 심사를 받을 때 그때 이제 국내 굴지의 회계법인 두 군데서 네. 적정 평가를 받았다. 뭐 알만한 이름들일 텐데. 예, 뭐 3일 회계법인이나 네. 한일 회계법인 뭐 이런데 유명한데. 그런 데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제 기사가 전부 다 거짓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논리를 많이 건너뛰었네요. 그러니까 많이 그거잖아요. 건너뛰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만 좀 말씀드리자면 거래소에 아데나 소프트와 똑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뭐요? 거기는 이제 가공 거래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고 상장을 할 수 없는 여러 이제 요인들이 나와요. 네. 근데 여기서는 아데나 소프트랑 달리 상장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여기서 상장이 안 되는 이유를 다 까버렸어요. 다 문제가 있다. 가공거래부터 해갖고 다 문제가 있다고 다 공시가 돼버렸어요. 근데 아데나 소프트는 철회를 했잖아요. 철회를 한 이유를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그렇게 공개가 될 경우에는 회사가 망한다. 아.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상장 심사가 이제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도 고발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서 고발 조치가 안 됐던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지만 봐줄 때도 있죠. 네. 그러니까 요거를 잘 너네 이거 그 당시에 이제 한국 거래소 내용을 좀 취재를 해보면 야, 너네 이거 가공거래 같은데 이거 괜찮냐? 이거 말도 안 된다. 우리는 상장 못 시켜준다라는 내부 내용이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보는 일이 한국 거래소가 할 일이지. 그렇죠. 이거 봐가지고 아주 천하의 몹쓸 이러면서 자기들이 고발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건 뭐 금융이 넘어가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KRX는 그냥 뭐 철회하면 철회하는 거고 네. 철회할 상황이 있구나를 봐주는 일까지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내부적으로 취재한 내용이 조금 더 있긴 하나 음. 그래도 그거는 이제 언중에서 한번 다퉈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다퉈보는 것도 아니죠. 이분들이 보낸 그 문서 내용을 보면 너무나 좀 성의가 없어요. 어떤 그러니까 의미에서? 네. 허위라고 하는데 제 기사에 뭐가 허위인지를 안 짚어놨어요. 아 그냥 반복만 한다. 네, 반복만 해요. 그러니까 이 기사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 굉장히 많이 하는 정치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데라고 얘기하면은 아이 그냥 문제가 있는 거야라고 이제 넘어가는 그런 분들 참 많죠. 많죠. 네. 그런 분들처럼 글을 써놨어요. 자기 일인데. 네, 자기 일인데 만약에 제 기사가 허위면 네. 이 문장부터 이 문장까지는 사실관계가 틀리다. 이 문장부터는 이 문장까지는 어떤 자료에 의해서 사실관계가 틀린 게 확인이 된다. 이런 식으로 보내야 될 텐데 그냥 이 기사는 허위다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대체 제가 시간을 들여갖고 반박할 필요가 있는지가 사실 좀 의문이에요. 여론전도 많이 안 해봤군요. 그러니까 제가 요 분들 만나가지고 그 해명을 좀 듣는 과정에서 실은 취재를 하다 보면 그 앞 전화 통화나 문서상으로 볼 수 없는 대면했을 때의 그 분위기와 그 어떤 반응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특정 어떤 질문을 하면 거기에 이제 전략기획실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저한테 설명을 했는데 네. 전략기획실장이면 회사의 그 사법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일 거 아닙니까? 총책임자죠. 네. 정말 눈에 띄게 얼굴에 빨개지면서 그 약간 이제 드라마 같은 데 있잖아요. 네. 눈에 띄게 그러니까 이거 맞아요? 네. 아니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여기까지 올라온 다음에 아니요. 재현이 너무 구체적인 허위 사실이다. 네. 그래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서로 뭐 칼 들고 서로 주기겠다 싸우는 거 아니고 제가 답변 안 해도 되니까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또 마음이 풀려요. 또 질문을 하면 또 그 같은 방에
아니요. 이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대표자 이름이 여기도 나와 있고 저 거래하는 회사에도 이름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가공 거래가 아닌가요? 그럼 이렇게 아니요. 이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저한테 했던 내용 중에 제가 너무나 기억에 남는 게 질문 한참 하고 났더니 기자님 이런 거 질문하지 마시고 우리가 건설적인 대화를 이런 얘기를 건설해. 하니까 그 제가 무슨 마인크래프트 하러 나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마크에서 만나라고 그렇죠. 동물의 숲에서 만나. 네. 마음껏 건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이제 황당한 거죠. 그래서 제가 취재하는 동안 어떤 자료를 얼마큼 갖고 있는지도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언중에 제소를 하고 저한테 이제 그 해명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사실관계를 그렇게 정확하게 못 밝힌 것 같은데 네. 근데 대응이 이렇게 서투른 거에 비해서 한 행동들의 질이 굉장히 나쁜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제 오늘 네. 이야기의 무서운 지점이 네. 이거네요. 핫한 업계는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붙고 네. 어떤 새로운 선수들은 검증을 받지 못하면 위험한 사람들이 좀 있을 수도 있다. 투자업계는 언제나 그런데 핀테크 업계는 더더욱이 심하고 그리고 피해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뉴스에나 안 나올 뿐 어디에서나 많이 들을 수 있고 가끔 죽을 상을 하고 있는 내 친구 술을 사주면 듣는 이야기인데 이런 데서 손해를 봤는데 내 주변에도 뻗쳐 있다는 얘기는 이런 선수들은 꽤 많다는 얘기고 이런 선수들이 꽤 많다는 건 누군가는 대단히 크게 성공했을 거라는 얘기고 그렇죠. 법의 사각지대는 국민들이 본 금전적인 손해만큼 쌓여 있을 텐데 그 범위가 장난이 아니다. 요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 네. 이 반도 못했네요. 곧 돌아오겠습니다.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액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유당을 제거해 속이 편안한 WPI 단백질, 장 건강과 정상적인 면역 기능, 뼈 건강을 위한 원료까지 함께합니다. 부모님도 편안하게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웰 프로틴 이뮨. 제조원 한국바이오팜 유통판매원 로아스웰. 이게 천만 영화군.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서스펜스, 지루할 틈 없이 터지는 유머, 거기다 다양하게 펼쳐지는 인간 군상. 근데 왜 이리 뭐가 부족한 것 같냐? 팝콘이 없잖냐. 농약 없이 기른 강원도 옥수수, 유기농 코코넛 오일과 안데스 소금. 팝콘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면 그건 조정치 팝콘. 마호가니 바디와 에보니 플랫보드를 원한다? 진짜 연주가 시작된다. 이 세상 단 하나. W베이스. 블랙 프라이데이에 우리 광고주들이 출혈을 하고 저희는 출혈을 안 하는데 우리가 자해할 방법이 없을까? 조물주가 생각해낸 게 있습니다. 우리 자시나요? 창고에 있는 물건이 있더군요. 네, 오랜만에 XSFM 가만츠 소식입니다. 불만 가득 차 보이는 XSFM 오피셜 로고를 전면에 자수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수 자수 되게 중요하죠. 비싼 자수입니다. 네. 네. 리플렉티브로 측면에 나염을 한 머리 큰 이들의 안식처. 네, 머리 작은 분들도 많이 사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쓰고 있습니다. 네. 블랙 앤 화이트와 블랙, 아이보리, 화이트의 두 가지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까만색이 흰색 자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블랙, 아이보리, 화이트가 섞여 있는 게 있다는 거죠. 네, 아이보리에 흰색 자수가 있고요. 네, 챙도 무려 두 가지 종류입니다. 네. 라운드와 플랫 두 가지가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하죠. 얼굴형에 따라서. 네. 다들 기억하시는 XSFM 가마츠의 스냅백 제품입니다. 바로 소량의 재고가 남아 있는데 이걸 불프를 맞이하여 방출을 할 것입니다. 이게 있다는 사실
사실을 저희도 몇 년간 까먹고 있었습니다. 네, 보석하면서 꺼내왔어요. 네. 당연하게도 수량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일단 사이즈가 대부분 S랑 M 사이즈만 있어요. 네, 이 SM 사이즈 건조 씌워봤더니 꽤 컸습니다. 네, 큽니다. S를 꽉 조여야 돼요. 네. 라지는 한 개, 두 개밖에 없습니다. 완전 선착순이에요. 네. 이미 빠르게 품절된 휴지 사이즈가 네, 있었어요. 휴지 사이즈가 베스트셀러예요. 아, 네. X라지는 아니고요. 네. 네, 모두가 행복해. 저 최근에 다른 대기업이 이걸 시도한다길래 몇몇 네. 분들이 이거 XSFM에서 몇 년 전에 한 거다라고 지적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아무튼 H 사이즈 원하시는 분들이 더 있으실지 모르겠으나 다음 XFM 감원체 모자를 기다려주시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싸니까요. 네. 네. 가격은 불품이니까 60% 할인된 16,800원입니다. 저는 심지어 원가를 알고 있고 그 원가는 제가 냈잖아요. 네. 원가보다 한참 이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2개 이상 구매를 하시면 또 배송도 무료라고 합니다. 참고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런 출혈 행사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 저는 증권 앱도 10월 중순에 처음 깔았단 말입니다. 깔고 화면을 보면서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공식 앱이 아니라고 누가 확증해 주지? 예. 심지어 저는 제가 지금 돈을 때려놓고 있는데도 이거 증권사 앱이 아니면 어떡하지 생각을 가끔씩 해요. 왜냐하면 잘못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사기꾼이 만들어 놓은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사기꾼이 만들어 놓은 앱에도 유저가 돈을 쓰면 그 돈은 진짜로 흘러갑니다.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진 거래라는 말 혹은 FX 마진 거래라고 하는 말 듣고 있으면 위험성이 별로 안 느껴지고 실제로 합법의 영역에서도 네. ETF의 영역에서도 비슷한 거래를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하고 있어요. 그렇죠. ETF 상품 중에서도 해외 마진 거래를 할 수 있는 곳들이 많고 그리고 그건 다 적어도 국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라이센스를 받은 증권사 은행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일일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일 거고 어떤 사람들은 이 번듯한 개미지옥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런 업체들이 많죠? 제가 아까 많은 이유를 광고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네. 많으면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불법적인 일을 꾸준히 하면서 언론이나 경찰에 혼나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언론 대응, 수사 대응 잘 못하겠죠. 그렇죠. 그걸 보고 오셨던 것 같아요, 김태현 기자가.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 업체를 만나고 나서 너무 좀 당황을 했던 게 뭐냐면 네. 이렇게까지 대응을 무성의하게 할 수 있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사 내용을 보면 제가 증거를 충분히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영국에 있는 업체라는 곳이 랜드 FX라는 곳인데 이 FX 마진 거래소를 하는 곳이. 네. 근데 이 랜드 FX를 이제 마진 거래를 하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투자자들을 모집하려고 해요. 근데 네. 그 모집하려는 글들이 홈페이지 여기 블로그들을 찾아보면 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게 홍보물인가 보네요. 해외 선물 영업, 마케팅, 지사 모집. 여기는 이제 IB라고 해가지고 실제 그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을 중개를 하고 일종의 이제 뽀찌를 먹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가운데 너무 무서운 말이 써 있는데요. 예, 합법적인 사업. 합법적인 사업. 왠지 이거 저 북경어를 번역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합법적인 사업. 이 합법적인 사업을 하시다가 구속된 IB 분들도 계십니다. 네. 합법적이지 않았어. 분명히 네. 합법적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네.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일종의 이제 투자자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돈을 넣게 만들고 그 돈을 넣게 만들기 위해서 이 중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IB들만 수백 명입니다. 그러니까 많을 것 같았다니까. 네. 규모가 엄청 크네요. 그리고 실제 이분들한테 소개를 받고 투자를 한 사람이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넣은 돈이 이제 몇천억 원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발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송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핫한 분야가 아니니까 어렵고요. 네, 네. 이게 수사도 감시도 그리고 언론의 보도도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분들을 만나서 이 해명을 할 때 네.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너무 당당해서. 너무 당당한 플러스 이렇게 해도 되나? 이게 해명인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분명하게 이상한데 네. 그걸 들켰을 때 별로 놀라지도 않는 정도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예.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뱅뱅 사거리 얘기했는데 뱅뱅 사거리 그 다음이 강남역 사거리. 강남역 사거리에서 누가 막 마약을 맡고 있어. 가운데에서 잘 보이는 데서. 네. 그러다가 누가 뭐라 그러면 아닌데요? 정도. 그 적어도 경찰력이 미치지 못한 지는 꽤 됐고 경찰력이 우리에게 와서 닿아서 우리가 위협을 느낄 수 있다라는 감각조차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걸 느끼신 것 같아요. 그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그럼, 실제 만나면서. 네. 대응해야 할 필요가 한 번도 없었거나 아니면 이 정도로 대응해도 상관없었기 때문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 이분들 중에 어떤 분은 그냥 알만한 언론사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이 와서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언론사에서 있던 분이 맞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범죄에 대한 그 민감도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가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천공의 그 월급 밀린 것도 사실 그런 것도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건데 네.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게 문제가 된다는 정도의 인식도 없는 것 같아요. 인식이 없는 건지 언론인 출신 그 회사 분이. 네. 인식이 없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건지 모른 척하는 건지 그 만나고 나서 굉장히 좀 황당했던 경우가 그게 어느 정도였는지를 지금 또 하나를 설명해 봐야 되겠습니다. 코인 거래소도 운영한 거예요? 코인 거래소를 네. 그러니까 이 업체가 자기네는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코인 거래소에도 그 자기의 어떤 측근들이 가서 여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불법 코인 거래소를. 네. 그래서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아니 코인 거래소까지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관련이 있냐 없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몇 번이나 질의를 했는데 이분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일단 코인리스라는 아까 이제 회사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불법 코인 거래소와 관련된 네. 얘기인데 예. 일단 코인리스와 아데나 소프트의 관계에 대한 각종 보도와 관련해 허위 사실이 특정인에 의해서 퍼지고 있다. 특정인 특정인. 아니 근데 여기 제가 저 말고 네. 그럼. 그 네. 업체의 네. 사람들끼리 분쟁이 있었나 봐요. 지들끼리.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허위 사실 유포하는 거고 음. 그 사람 말 따르면 다 거짓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여기 이권이 엮여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이 회사를 제가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 불법 코인 거래소라고 제가 그 특정한 그 회사가 네. 이모 씨, 그러니까 기사에는 이제 제가 나왔지만 그냥 방송에서는 네네. 비실명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모 씨인데 이 이모 씨가 이 아데나 소프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코인 거래소라는 곳이 공짜로 이 아데나 소프트에 팔립니다. 원래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데 분쟁을 하고 공짜로? 있던 그 사람이 대표였는데 오늘 해괴한 문장 많이 나오죠. 공짜로 팔리다. 네, 공짜로 팔립니다. 근데 공짜로 팔렸는데 제 기사에는 무상으로 인수했다. 좀 고급적으로. 네, 무상으로 인수했다. 이렇게 네. 건설적인 표현인데요. 네. 예, 무상으로 인수했다라고 하는데 그냥 그 연결 감사 보고서 이 아데나 소프트 연결 감사 보고서 찾아보면 이 회사는 그냥 아데나 소프트 거예요. 100% 지분을 아데나 소프트 갖고 있어요. 그럼 무상도 아니고 인수도 아닌 거잖아요. 그냥 원래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분을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냥. 네. 그럼 지분만 이전. 네. 네. 근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국내에 투자자를 두고 또 해외에 있는 그 코인 거래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하면 안 되는 불법 코인 거래를 하게 만드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너네 이거 너네 회사 아니냐? 아데나 소프트 회사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은 관련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표상으로 확인되는 게 다 있는데요. 지분이 100%인데. 감사 보고서에 그렇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게 해명이 너무 성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 보고서를 내밀면서 얘기했는데 네. 그건 꼭 제 건 아니고 라고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인수된 그러니까 공짜로 인수된 무상 인수된 그 코인 거래소
대표가 이 아데나 소프트의 그 대학 이 대표의 대학 후배예요. 그 대학이 그냥 국내에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러면은 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북경대 후배예요. 그럼 정량적으로도 입증이 됐고 정성적으로도 입증이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관련성이 있냐 없냐를 계속 물어보는데 자기네들은 관련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자료들을 보면은 관련성이 다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부동산 매입을 한 게 이렇게 써 있고 다스에서 이제 관련된 문서를 뜯어보면 다 이명박이라고 나온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저 DC에서 많이 돌던 저 만화짤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거 나 아니다라고 하다가 계속 새로운 증거가 나오니까 나 사실 이명박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네. 아니 감사 보고서가 이 회사가 요새 소유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아니라고 말하면 이유는 돼야지. 이유는 돼야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상한 거예요. 코인 거래소면 코인 거래소라고 광고를 할 일이죠. 그렇죠. 열심히 팔아야죠. 네. 네. 업비트나 빗썸처럼. 네. 예. 근데 그게 아니고 회사 이름도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는 업체라고 광고해놓고 이걸 굳이 우리 거 아니라고 말하면서 운영하는 이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회사면은 말씀 주신 대로 네. 우리 회사에서 코인리스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인리스가 이런 이제 플랫폼을 갖고 있고 그리고 뭐 코인 거래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광고를 해야 되는데 네. 실제로는 마치 자기네 회사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좀 황당한 부분이었죠.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의심을 했던 게 이 FX 마진 거래를 해보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재미를 봤던 거죠. 그러니까 국내로 돈을 들여올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마치 자기네가 합법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건실한 이제 그 사업가인 것처럼 이제 모습을 만들어 놓고 해외로 빼돌린 돈을 이제 가져올 수 있게 하면 된다. 근데 이 돈이 만약에 여태까지 투자가 됐던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으면 이 사람들이 엄청난 부자여야 될 텐데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폰지 사기 형태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나서 그걸 까먹고 투자를 하고 나서 그걸 까먹는 상태라서 요거를 나중에 이제 자기네들과 관계가 없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트위터 유저분들 돈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분들을 위해 설명하면 트위터에 가끔씩 네. 자기 불쌍한 척하면서 그 저 후원 계좌 열었다가 있죠. 엄청 욕 먹고 네. 저 숨었다가 또 다시 계정 만들고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의 그 포트폴리오는 간단하거든요. 후원 받으면 쓰고 다시 거지가 됩니다. 그죠. 그럼 다시 후원을 받는 거죠. 그게 네. 거의 그런 거 아니야. 이거 금융회사 아니고 그냥 남의 돈을 받아와서 네. 갖다 쓰고. 그러니까 제가 의심하는 것도 사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들 그러니까 아데나 소프트 기사를 검색해 보면 불과 몇 년 전에 300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한번 받았고 제가 그 기사를 봤어요. 네. 그 뒤에 이제 390억이 되는 투자를 받았거든요. 네. 그럼 대충 그때만 해도 700억이 되는 투자거든요. 690억에. 네. 그리고 여기 안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수출을 하고 있으면 그만큼 돈이 쌓여야 될 텐데 최근에 이 회사가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 계엄 때 코스피에 부었으면 지금 2천억 됐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돈들이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그리고 이 돈이 없어지고 있는 이 상황의 끝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 사건에 붙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 사건은 피해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으면 또 할 거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마진 거래 아니면 이제 불법 코인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돈을 넣은 사람들이 분명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돈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걸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난 장투하고 있다고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투자자들이 양산되지 않게 빨리 취재해서 이 사건이 수사가 되고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된다는 게 제가 처음 취재하게 된 계기예요. 이게 시간의 상대성인 게 상당수의 투자하셨다고 스스로 믿으시는 분들이 내가 투자하고 있다고 믿는 동안에 자기 노후를 날려먹었어요. 네.
이게 언론이 얘기 안 해주면 계속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요. 언젠가 이 돈을 찾아서 이제 본인이 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물론 뭐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곳에까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이겠지만, 언젠간 찾아야 될 텐데 그 돈이 없을 때 이 실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게 제 이제 처음 의심이었고, 그때 제가 처음 취재할 때는 이 아데나 소프트와 관련된 요 회사들이 네. 불법 코인 거래소라고 제가 지목한 그 회사가 서버를 다른 해외로 옮기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제가 취재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서버를 해외로 옮기고 나면 이 수사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서 그래서 제가 그 빨리빨리 움직이고 취재를 했던 거예요. 그나마 투자 시장이라는 게 사회와 공동체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은 이런 거잖아요. 가만히 둬서 쓰는 것보단 낫다. 돈을 메뚜기 떼가 곡식 약탈하는 것처럼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시드머니라고 하는 건데, 생각보다 많은 투자 사기범들은 진짜 경제인이 아니에요. 진짜 경제인이면 시드머니를 가지고 돌려서 나오는 이득으로 생활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진짜 경제인이라면 그 시드머니를 더 불릴 생각을 해야지. 근데 시드머니를 줬더니 그 씨앗을 까먹고 그죠. 그냥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이 문제를 취재 기자가 이거 왜 이렇게 됐냐라고 물어보면 닌텐도 DS를 꺼내면서 동물의 숲 할래? 이러면 건설적으로 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의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와. 왜냐하면 제가 질의를 해놨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제가 다음 기사를 뭘 쓸 거라는 걸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반론을 받으려고 너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답변해봐라. 네. 그랬더니 자기네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어쨌든 제가 기사로 아직 쓰기 전이기 때문에 좀 공개는 못하지만 네. 그래도 그 내용은 제가 볼 때는 다른 언론이나 수사기관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질 부분이라 일단 취재를 조금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일정 부분 이제 기사를 쓸 수 있을 만큼 자료도 이제 모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는 추가적으로 지금 제가 보도를 할 예정인데 그 보도가 나오는 걸 좀 두려워한다라는 이제 내부자들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죠. 네. 근데 이건 진짜 시선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사람들이 너무 불리해지는 그거 게임이긴 하네요. 그렇죠. 계속 돌려막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해명이 이제 제가 혼자 달려붙었으니까 쟤 하나쯤은 제낄 수 있겠지. 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초기에는 조금 주저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요 회사분들이 이제 진보 유튜브를 많이 본. 네? 여기서요? 안녕하세요. 갑자기요? 아니, 안녕하세요. 그래서 얼굴은 익숙치 않아도 목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해명하러 나온 그 자리에서 네. 방송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봐서 너무 신기하다고 정장입니다.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 그 이제 시청자로 보실 때랑 그 제가 취재할 때랑 조금 다르죠. 네. 아니 시청할 때랑 취재 대상이 있으면 다르죠. 실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재할 때도 항상 이렇게 이제 착한 말투로 모든 얘기를 다 들어줍니다. 모든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래야죠. 근데 제가 이거 갖고 있는데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황들을 하시죠. 그리고 제가 이분들이 좀 당황할 만한 자료들이 몇 개가 더 있었는데 이 회사에서 그 가공거래라는 업체 중에 한 군데가 네. 불법 도박 사이트를 또 운영을 해요. 네. 네. 근데 갈수록 위험해지네요. 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을 하는데 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제 일종의 그 카지노 업체나 아니면 불법 도박 사이트를 하는 그 불법 도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랑 네. 같이 영업을 해갖고 그 우리 사업에 좀 투자해라 내지는 유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걸 할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몰랐는데 해외 도박 엑스포라는 게 있어요. FX 네. 엑스포, FX 엑스포. 네. 근데 거기에 가 있던 이 그 가공거래한 그 업체, 네. 그 가공거래 업체한 직원들 사진을 보니까 전부 다 또 아데나 소프트 직원들이에요. 그러니까 파티원의 얼굴이 바뀌지 않는다는 네.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내부자들끼리 계속 이 여러 사업들을 운영을 하면서 저 스틱페이라는 데가 그 도박 네, 맞습니다. 왜 스틱
투전인가? 네. 스틱페이는 지갑 어플이고 네. 스틱플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틱페이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스틱플레이로 하는 거예요. 토스에 돈을 넣어서 토스 플레이 하는 거군요. 그런 거죠, 그런 네. 거죠. 근데 네. 그 거래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도박 엑스포를 하는 데 가고 지들이 가서 영업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고객사인데. 네. 근데 나중에 이 내부에서 나눈 그 통 내용을 보니까 스틱페이가 이 몇 개 업체를 유치했다. 이런 광고도 배너에 붙는다라는 거를 아데나 소프트 대표가 지들 직원들한테 공지를 해요. 그러면 여기도 자기가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네. 꼬리를 남기네요.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여태까지 문제가 안 됐을 때는 문제가 안 됐겠지만 내부자들이 그걸 들고 나와서 이게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다 문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네. 근데 그것마저도 저한테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그 고객사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가가지고 영업도 해주고 네. 그리고 우리 대표가 거기 카톡에다 올린 건 잘못은 잘못이다. 근데 우리가 운영한 건 아니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네. 이거를 도대체 제가 뭐에 비유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모르겠는 저는 거예요. 여러모로 특수한 케이스를 취재해 오셨지만 뭔가 일반론을 듣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네. 예. 보통 이런 분들이 이런 위대한 아이디어를 1년에 모든 위대한 아이디어를 오리지널로 내지 않거든요. 아, 그럼요. 그렇죠. 어떤 형님들이 다른 데서 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취재를 하려고 굉장히 이제 많이 그 취재를 해봤는데 이분들이 아직까지는 뭐 대단한 어디랑 이제 유착이 됐다라는 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사실 그러면 베테랑 기자들은 전화 오는 사람들의 레벨이 달라지기 때문에 금방 냄새 맡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아직. 그래서 예. 그 제가 요 기사를 쓰고 나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여태까지 제가 질문했던 거랑 다 동일합니다. 어떤? 유력 정치인이 붙어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유력 주가 조작 선수들이 붙어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관련한 뭐 연예인들이나 뭐 재벌 2세, 3세들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뒤에 흑막 없냐? 그거를 이제 물어보시는데 네.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하지만 네.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 흑막이라는 게 잘 안 보여요. 인디펜던트예요. 그렇습니다. 음. 근데 취재를 하다 보면 자기 발자국을 이렇게까지 못 숨기는 분들이면 네. 그런 것도 자랑하거든요. 그렇죠. 예, 알아내고자 하셨으면 진작에 알아냈을 텐데 저는 거기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이 선수들 중에 다른 누군가는 얽혀 있을 수도 있죠. 뭘.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네. 조금 더 확인을 하다 보면은 아마 그 돈 많은 누군가가 돈을 쓰고 싶은데 쓸 곳이 없는 누군가는 아마 그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사건들은 당장 찾으려고 하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이 사람들 중에 누군가 실수하길 기다려야 돼요. 예, 그래서 나중에 밝혀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력서처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들을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돈 앞에서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세상 투철한 것 같고 세상 냉철한 것 같지만 어른들이 살다 보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걸 이제 제가 뭐 옛날 한참 처음에 이런 일 시작할 때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보고서 알았어요. 위에 정치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 리도 없거니와 법으로는 1금융권 다 안전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냥 그 시장 통해서 일하시는 분들 그 저축은행 영업점에 있는 직원하고 친해서 커피 한 잔 더 줘서 그럼 내가 주거래 계좌 여기 하겠다. 주거래 계좌가 1금융권이 아닐 뿐 튼실하고 오래된 곳인데 못 믿을 게 뭐가 있어요. 예금 이자율도 0.2% 3% 더 높대. 그래가지고 평생 내가 시장에서 모은 돈 다 여기다 들어부었는데 날려버리신 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주식 계좌 그런 쪽으로 트는 분들 많으시죠. 네, 생각보다 많은 어른들이 법적으로 이게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금융업인지 아닌지 안 알아보고 거래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대웅 기자 그 말씀 해주셨는데 돈 많은 분들이니까 여기에도 지금 분산 투자 계란을 다른 데에 담아놓은 것이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또 우리 이 말 잘 못하시는 분들이 깍듯해가지고 사람한테 친절하게 잘 다가가는 재주 있으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어떤 몇몇 어르신들 역삼동 어딘가 기원에서 만나가지고 뱅뱅사거리 역삼동에 있습니다. 친해져서 주거래를 저희로 드시죠 했을지 모를 일이에요. 그렇죠. 여기다 투자하면 어느 정도 돈 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선수들이 늘어나면 선수들은 냄새를 잘 맡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권의 로비라는 엘리트 선수가 어딘가에 나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저는 이 회사는 1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디펜던트 한 대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더 무섭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를 제가 좀 인용을 해보자면 중학교 2학년들 교실에 있는 것 같다라는 말들을 해요. 그뭔 얘기인지 알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들떠 있고 아. 그리고 너무나 약간 그 제어되지 않는 그래서 위험해 보이는 내부에 있는 분들이나 퇴사한 분들이 저한테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여기 내부는 실제로 이게 범죄가 될 거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거리낌 없이 뭔가를 저지르고 있다는 건 저는 자기들이 수사를 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는 것이고 학주 뜨기 전까지 즐거울 것이다. 그렇죠. 근데 여긴 안 와. 네. 근데 그 학주가 뜨기 전까지 즐거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멈춰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 취재하면서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아데나 소프트가 사옥 같은 걸 하나 갖고 있습니다. 사옥이란 휴양지 같은 곳인데 네. 양양에 리조트를 하나 갖고 있어요. 굉장히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음. 근데 거기는 또 투자자들이나 측근들 중에서도 이 아데나 소프트의 대표와 관련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다들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프라이빗하게. 네. 그럼 도대체 거기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는 것도 제 의문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건설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건설적인 일들이 벌어지겠죠. 네. 그리고 취재가 안 되는 부분 중에 제가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그 이제 인천에 환전소가 있는데 네. 주기적으로 환전소에 가서 환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현금을 아데나소프트에서요? 네. 현금 그 007 가방을 들고 가서 현금으로 바꿔온다는 거예요. 크립토가 아니고 진짜 돈. 진짜 돈으로. 네. 크립토도 지금 갖고 있는 게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요 아데나 소프트 대표의 누나가 한남더힐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데나 소프트의 대표는 반포자이에 살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부동산 같은 것들이 네. 과연 일반적인 그 거래를 해서 얻은 것일까? 네. 네. 실제 어떤 범죄 수익으로 만약에 이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면 이거는 그럼 나중에 이제 환수가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고 아까 있고. 까먹었다는 씨앗이 네. 그렇죠. 네, 반포자이에 있다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 취재를 이제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코인 거래라는 것이 실제 하는 것인가? 이렇게 천방지축 날뛰고 실체가 없고 이게 봉익임선달이 아닌가? 이게 그 코인리스 그 거래소에 네. 글 올리시는 분들 보면 청산당했다는 말이 꽤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청산당했다는 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없어진 거예요. 네, 이게 내가 돈 넣었는데 내 계좌할까? 내 코인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네. 가격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럴 수 있죠. 네. 네. 근데 그런 내용들을 보고도 이렇게 겁 없이 계속 코인에 돈을 넣는 게 사실 맞는 것인가? 저는 좀 그런 의문들이 좀 들더라고요. 너무 무서워. 24시간 동안 14만 2,266명이 강제 청산되었어요라고 적혀 있어요. 코인리스 그렇죠. 홈페이지에. 네. 강제 청산되었습니다. 네. 이게 엄청 없어진 거예요. 놀라는 이모티콘과 함께. 그냥 실제 돈을 누군가한테 빼앗겼다라고 보면 클리어할 텐데 네. 또 그렇게는 생각 안 하는 구조가 또 완성돼 있어요. 그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제가 좀 의심하고 이게 폰지 사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돈을 넣어요. 그러면 그 돈이 어떤 계좌에는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이
내 돈인지 아닌지 이제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진 거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미래 가치가 그만큼 안 오르면 그 내 돈은 그만큼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돈을 누군가가 그냥 빼가도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 내가 투자가 됐던 건지도 모르고 내가 투자를 했다가 이익을 받는지 손해를 받는지 그걸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고전적으로 네. 들고 튀는 개주 음. 같은 역할을 이제 그렇죠. 모바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1차 투자자가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이거는 예시로 1차 투자자가 돈을 넣었을 때 이 네. 돈이 만약에 100만 원이 된다. 네. 그러면 실제로 이게 뭐 에버리지 상으로는 뭐 더 크게 이제 거래가 될 수도 있는 거지만 100만 원이 실제 하는지 자체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100만 원이 이제 가격이 떨어져서 50만 원이 된다. 네. 그럼 그 50만 원 중에 내 돈이 얼마 있는지 알 수 없는 거고 2차 투자자가 또 돈을 넣어요. 거기서 이제 50만 원을 채우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마치 100만 원이 그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랑 가공거래라는 개념이 또 연결이 되네요. 예. 어디선가 돈을 만들어 와가지고 네. 출처를 알 수 없는 것들을. 그러니까 그 돈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게 법적 테두리 안에 있어야지 확인이 되는 건데 네. 이렇게 불법 거래가 그 불법 코인 거래소나 불법 이제 FX 마진 거래가 있다면 이제 역외 탈세 그리고 돈 세탁 이런 거에 악용이 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이런 이제 그 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규모가 커지면 관과 정치가 필요하게 될 거고 그렇죠. 그런 일도 생길 가능성이 극도로 높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알아두고 있어야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 예전에 우리 저 가끔 나와주시는 오즈메이커 선생님께서 도박 전문가시죠.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요즘 그 미국 로터리 복권을 대신 사주는다고 하는 회사들이 전 세계에 있어요. 그분들 중에 아는 어떤 분들의 기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돈을 버냐 그걸로. 복권을 산다고 받아서 복권을 안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로터리에 당첨될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라고 치죠. 100만 장의 복권을 사는 돈을 받고 그냥 내가 꿀꺽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떤 번호가 정말 당첨이 돼요. 네. 그럼 폐업합니다. 필요하면 국적이라도 바꿉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은 불법이니까 신고도 못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네. $1,000, $10,000에 당첨된다. 그럼 그냥 내 돈을 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남의 돈을 쉽게 가져가는 방법을 인류는 평생 새로운 걸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메소포타미아 때부터 있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로터리를 대신 사주는 나라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실 네.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언론의 중요성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제가 보도하고 나서 네. 이 회사가 지금 거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좌가 동결되고 이제 거래소에서도 자료를 요청하고 네. 그래서 비상장 거래소 앱을 들어가 보면 거기서 이제 이 아다나 소프트가 비상장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언론 보도가 있으니 너네 이거 관련된 자료 제출해라 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일반인들은 투자할 수 없는 전문 종목으로 바뀐다. 전문 투자자만 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뀐다라고 했는데 자료를 못 내서 전문 종목으로 바뀌었어요. 아, 네. 네. 근데 여전히 이 사안은 사실 잘 안 알려지고 있잖아요. 피해자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피해자들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도 언론이 이 지적을 하고 보도를 해야 국회도 관심을 갖고 수사기관도 관심을 갖고 그리고 피해자들도 빨리빨리 이 사안을 인지를 하고 그래서 자기들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라 저는 이렇게 조그마나 그러니까 크지 않은 이제 업체라고 하더라도 계속 좀 추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저 같은 초짜가 이제 유튜브에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유튜브가 알고리즘으로 보여주잖아요. 네. 워렌 버핏의 10가지 조언. 그 중에 눈에 들어온 건 그밖에 없었거든요. 잃지만 마라. 잃지만 마라. 네. 집안에 이제 자기 뭐 배우자 뭐 남친 여친 혹은 가장 크게는 부모님 이런 분들 돈 안 잃게 하려면 언론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꺼낼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재밌고 무섭네요. 무섭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매번 좀 그러니까
매일 큰 언론에서 안 다루는 기사들을 좀 많이 다루는 편인데 네. 그때마다 사실 뭐 피해자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이거 이렇게 보도되고 나서야 네. 사실 뭐 다른 언론사에서도 연락이 오고 그리고 자기들도 좀 관심을 받는 것 같다고. 네. 그래서 자기들이 좀 이제야 뭐 피해 구제를 받는다라고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억울한 걸 좀 풀을 수 있어서 네.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라도 더 자주 이런 얘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형 기자가 쉬시는 스타일도 아니고 네. 게다가 보니까 스릴을 즐기세요. 너무 원래 재밌습니다. 그 기자가 모든 카드를 다 까는 건 네. 날 죽일 거야 나랑 협상할 거야 이거잖아요. 그렇죠. 야 그렇게 시작하는 거 좋아하는 기자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겁나 치사하게 하나만 보여주고 나중에 뒤통수 또 때리고 이러는 재미인데 그렇죠. 살벌한 거 좋아하신다. 네. 네. 혹시 투자를 안 하시면 되게 다행이겠다는 생각이. 투자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계좌도 없습니다. 네. 김태형 기자 또 뵙겠습니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에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